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한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1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쉽게 현재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수요 부진의 우려가 나와주면서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까?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세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월 달에 유가가 하락 전환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맞을지 경기 지표와 일정을 보면서 함께 해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적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다가오는 이벤트가 크게 존재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도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 일정도 나오게 원유 재고량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공급적인 부분까지 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하방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한 78불 정도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피크를 기록했을 때 한 87불 정도, 88불 정도까지 유가가 상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가는 사실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특징이냐면 이 80불 중반 후반부에 들어가면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 유가가 100달러 갈 수 있다. 자, 유가가 100달러 간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돼 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원유주로 쏠리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 원인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쟁 리스크가 오프가 되었습니다. 다소 현재 뭐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도 강력한 그런 내용들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시장의 원유 시장의 자금이 이탈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수요적인 부분에서 과연 정말 이 둔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조업 지표 봐야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일정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4월 1일 달 잘 나왔죠. 예측치가 48.5였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였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5월 1일 날 나왔던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49.1을 기록을 해줬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수치를 보게 됐을 때 제조업이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유도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유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일정 자체가 5월달 수치가 6월 3일날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50보다도 높은 이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 원유 수에 대한 이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국가죠. 중국을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3월 31일 날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월 30일도 마찬가지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두 50이라는 이 숫자를 넘어주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때문에 이번 달 말이죠. 5월 31일 날 5월 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서 또
이란 수치를 넘어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사가 또 나와주겠죠. 이 경기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2일 날 또 원유 재고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요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원유 재고 일정에서 공급이 예상보다 더 낮은 채로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일정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주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6월 1일 날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는 상승하고 공급은 줄어들면서 유가는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4월 달에 기록을 했던 이 80불 선 위로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란 대통령의 헬기가 추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이런 리스크가 나와주는 것을 보게 되면 한두 번 더 강력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최대 수혜주가 바로 흥구석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파동의 크기는 달라도 이 모양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비슷한 재료로 인해서 상승 트리거를 받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까지 이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먹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바로 흥구석유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00%는 아니지만 파동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 지금부터도 주가 상승 트리거를 받아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게 되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벗어나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공급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미국의 원유 재고 일정이 있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다. 원유 재고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 감소에 의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흥구석유의 주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의 5일선 구간에서 어쨌든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해주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인 21선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원유 재고 일정도 원유 재고도 잘 나와주고 있고, 원유 재고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감소한 채로 나와주고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에 대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